69년은 제게 특별한 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도 69년, CEC의 정회원이 된 것도 69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한 것도 69년. 그래서 올해는 금년 1년 동안을 희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 파워 투 체인지, 원래 P2C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쓴 나라는 캐나다가 캐나다의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팀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하다가 원래 나온 이름은 P2C 전에 앞에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Jesus, Power to Change.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다. 그래서 앞에 Jesus가 붙어 있었어요. Jesus, Power to Change. 그러다 그걸 너무 당연하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름을 좀 짧게 하자 해서 Power to Change라는 이름이 캐나다에서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CEC 사역을 이 이름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Power to Change의 정의가 캠퍼스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좀 총괄해서 Power to Change. 그리고 이번에 포럼에 저한테 요청이 왔길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20분 동안 그냥 원고를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에 한두 가지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부한 영혼이 따로 있고 비난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에는 귀천이 없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 전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즉 영혼 구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선교 여행은 함께 떠났던 초기에 팀 리더였던 바나바와 함께 시작한 출발점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친숙한 구브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에 갔을 때에도 두 도시가 중심이 됩니다. 당시에 상업 중심 도시였던 살라미와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바보라는 두 도시는 동과 서에 있는데 이 두 도시를 관통하는 여행이 구브로에서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친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고 2차 선교 여행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에 알려진 유럽 대륙, 즉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잠깐 방문하긴 했지만 중심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고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4차 선교 여행을 세계의 수도라고 당시에 알려졌던 로마로 갑니다. 그는 이런 중심 지역을 갔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키 리더들을 만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능력의 원천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그의 전략이었고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CEC로 돌아와 보면 CEC를 창설한 빌 브라이슨 1951년 그가 CEC를 창설할 때 그의 꿈은 대학생 선교이기 전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2세대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을 그는 당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접근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현실은 지도자들은 그의 삶이 이미 너무 바쁘고 접근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접하고도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빌 브라이슨 그러면 미래의 지도자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바로 캠퍼스였습니다. 오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C는 초창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구의 반대편에서 민족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후에 한국 CEC 창설자가 된 김중원 목사님은 일본 강점기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하고 보다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목단강에서 목사님이 그곳에 계실 때 그곳에서 성경학교에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좋은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 목단강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성경학교였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후부터 목사님의 고난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학도병 징집이 나오고 만주에 탈출을 하고 그런 역사를 제가 짤막하게 글로 써놓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맞았고 한국전쟁에서 가족의 순교와 잔인한 동족 상잔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합니다. 목사님 고향인 신안군 지도라는 곳은 그 섬 안에서 2,000명이 죽었습니다. 불과 3개월 반 사이에 공산당이 와서 죽이고 다시 수복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죽고 한 섬에서 2,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을 보고서 민족의 죄악성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민족을 품에 안는 그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구체적인 이유를 글로는 말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평생 금식을 그때 작정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하셨습니다. 후에 CEC를 창설한 후에도 CEC의 최초의 전국 단위 여름수련회가 입석에서 열린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민족복음화의 꿈이 1962년 삼각산 기도원에서 삼각산에서 있던 밤중에 기도에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목사님은 잉태합니다. 빌 브라이스를 얘기를 했고 김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김 목사님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광주의 숭일학교라고 하는 당시에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학교에 30대 초반에 교목과 교장을 겸임하면서 지역교회, 광주에서 온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에 서림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33살의 나이에 학교와 교장 등 모든 것을 그만두고 1957년 미국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CEC를 창설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서 플러신학교에 청강센터로 와서 공부하던 빌 브라이스를 만납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었고 비전과 비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CEC가 미국에서 시작한 이래로 최초의 해외 사역,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한국이 정해지고 김 목사님은 한국 CEC 대표로 명함을 받아 58년에 교국에서 한국 CEC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CEC 역사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CEC의 디스틱티브니스, CEC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제가 긴 시간을 여기서 쓸 수는 없지만 빌 브라이스 김 목사님을 당시에 한국 CEC 대표로 해서 첫 번째 해외 사역의 대표로 임명을 할 때 미국의 선교학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1957, 8년 그 무렵에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이름 없는 나라였고 그 당시에 세계 선교의 주류는 선교사를 그 나라에 보내서 미국 사람이 거기를 개척하고 미국 사람이 계속 대표를 하고 그 밑에서 현지인을 길러내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을 주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빌 브라이스 잠깐 플루에서 만나고 몇 번 교제한 사람을 첫 번째 해외 사역지에 대표로 임명해서 보내는 것은 일부 좀 극심한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없는 짓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CEC의 DNA가 되어서 CEC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현지인을 리더로 세운다라는 DNA를 갖게 되었습니다. CEC와 더불어 또 먼저 시작된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IDF 같은 경우는 훨씬 역사가 길고 내비게이터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CEC가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던 중요한 DNA는 바로 현지인 지도자를 처음부터 세운다라는 원칙이고 그 첫 출발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CEC의 시작과 캠퍼스 사역. 무에서 유를 낳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캠퍼스 사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김 목사님도 그래서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중요한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말을 하고 전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무 근거가 없이 사역자, 동역자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서 어떤 날은 종일 벤치에 앉아있다고 하신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는 중에 먼저 찾았던 분은 대학생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만한 목사님들이 있는가. 그걸 전국적으로 찾았을 때 이 58년 근무레벨은 대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현지인 목회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을 만난 것은 부산에서 만났고 불과 소수의 사람을 목사님이 만날 수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부산의 신해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것은 대학 안에 있는 교수 중에 크리스찬 교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동역을 해야죠. 그래서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연결되었고 대표적인 분이 이제 공주에 있던 박성록 교수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협동간사로 임명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을 데려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데려오면서 캠퍼스 사역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중요한 대학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이 됐을 때 2년 후에는 CEC가 7개 도시에 시작되는데 7개 도시는 광주, 대구, 서울, 전주, 대전, 공주, 부산 이 7개 도시가 1960년에 CEC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CEC 세워진 지 10년 후인 1968년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한 10년 후에 그때 CEC는 20개가 안 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배출한 제자들도 사역학층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의 꿈이 캠퍼스를 넘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캠퍼스에서 기른 제자들을 중심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평생 제자의 삶을 사는 특별한 집단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이 1968년 8월 25일 발족한 나사렛 형제들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TC 훈련, 이것은 단순한 전도 훈련이 아니고 민족 복음화 훈련입니다. 국제 CC가 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와서 초기에 돕던 분이 나일스 베커 목사님입니다. 나일스 베커 목사님이 지도 아래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소그룹에게 먼저 이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약간의 교정을 거쳐서 역사적인 훈련은 1972년 12월 마지막 주간에 서울대학교 수원 농대 캠퍼스 수원 캠퍼스 기숙사에서 12월 마지막 주간에 44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430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CEC에서 선발된 사람들 그리고 CEC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LTC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 기간에 김 목사님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민족복음화 선언에 대한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그 메시지는 1970년 12월 31일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이 메시지가 민족복음화 선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처음부터 CEC 사역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안에서 전개되었지만 단순히 대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CEC 학생들은 학생 신분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학이면 의료봉사를 했고 또 농촌봉사를 해서 그 당시 초기의 CEC 멤버들에게 알려진 단어 중에 MS, F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디컬 소사이어티 그리고 아마 FS는 파밍 소사이어티인지 모르겠어요. 농촌봉사를 가거나 의료봉사를 하고 서울에 비교적 빈민들이 사는 곳에 CEC 직영 의료진료센터가 시작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LTC 훈련을 서울 농대 수원 캠퍼스에서 한 이후로 그 사역이 확산이 될 때 초기에 이 확산될 때는 CEC의 졸업생들과 CEC 학생들이 각 교회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이 확산됩니다. 이 수원농대 훈련에는 CEC의 제자들, 졸업생들, 간사 그리고 학생들이 왔지만 외부 사람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외부 사람 중에 와가지고 CEC와 친근하게 사역하며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분으로는 이동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벽에 부딪혀서 이제 사역을 접을까라고 고심도 하던 때에 CEC에서는 이 LTC 훈련에 와서 실제로 전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보고 그분은 사역에 대한 새 힘을 얻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동훈 목사님이 CEC 출신의 3인방, 4인방 하는 그 목사님들과 친근하게 연결된 이유도 사실은 수원농대의 그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하나로 사실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아는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20분 동안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벌써 제가 정한 시간에 지금 한 남은 시간이 7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부지런히. 민족보고마 훈련 확대의 기폭점이 된 것은 1971년 8월 15일부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은 대전 충무체육관 집회였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훈련을 대단위로 최초로 시작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첫날 저녁에 그 현장에서 저는 중순장으로 부름을 받아 가 있으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첫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국제전화로 미국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훈련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의 엑스플로 72를 준비하고 1년 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훈련의 성공은 미국에서 엑스플로 72의 성공이라고 그쪽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였던 때입니다. 이어지는 1971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에는 춘천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으로 같은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CEC와 교계 안에 본격적으로 성시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성시화 운동의 첫 출발지는 사실은 춘천이었습니다. 자, 9번에 민족보고마 운동을 위한 풀뿌리 운동과 함께 위로부터의 확산 전략은 조찬기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풀처럼 민족보고마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아직 소수였고 사회 지도층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전략으로 김 목사님에게 조찬기도회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부 교계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김 목사님은 조찬기도회를 통해서 정부의 신임을 얻었고 정부로부터 땅도 공짜로 받았고 건물도 짓고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목사님은 미국 상하원 조찬기도회와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참석해 보신 그 경험으로 1965년에 국회 조찬기도회를 먼저 시작하셨고 68년에 대통령 조찬기도회 후에 국가조찬기도회가 됐는데 지금 현재 국가조찬기도회 위원장은 나사렛 형제